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꽉 잡게 되시나요? 손주가 할아버지, 공기놀이 하자 하며 달려와도 조금 쉬었다 할까 하며 의자에 털썩 앉아버리신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이 치명적인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몇 년 전까지도 저 스스로에게 나이 드니까 허리가 무겁지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해하시던 68세 정할머니 환자분께서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활기차서 놀랐습니다.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영상을 보여주시며 의사 선생님, 제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비결은 비싼 운동 프로그램이나 보조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식단에 단백질을 똑똑하게 추가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 20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놀라운 음식 5가지와 2달 안에 활력을 되찾는 실전 팁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숨차던 계단이 가벼워지고 손자와 웃으며 뛰노는 시간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생활 속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건강 비법을 계속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60세라도 체력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시장 가방을 양손에 들고 척척 걸어 다니시는데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벌써 계단이 힘들다며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시죠. 여러분, 이 차이는 타고난 유전이나 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근육 감소증,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근육 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힘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마치 우리 몸의 든든한 저축 통장에서 돈이 매일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30세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으면 이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빨라져서 매년 3에서 5%씩 사라집니다. 마치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처럼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몸속 근육의 30%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뭐냐고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태우는 양을 말합니다. 근육은 이 에너지를 태우는 엔진과 같아요. 근육이 사라지면 엔진의 힘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가 빨리 바닥나 금방 피곤해집니다. 둘째, 면역력의 비상등이 켜져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와 대사 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하죠. 근육이 적으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상처도 느리게 아물게 됩니다. 셋째, 균형 감각이 약해져요.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비틀거리는 일이 잦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넘어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번 골절되면 그 후에는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서 피곤하고 피곤하니 덜 움직이게 되고 덜 움직이니 근육이 더 빠져버리는 이 무서운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받는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근육 감소증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우리 몸의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육 감소증을 노화의 숨은 적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똑똑하게 섭취하고 매일매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고기랑 계란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말이죠. 거울을 보면 분명 어제 먹은 삼겹살이 뱃살로 가 있는데 팔다리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하셨죠? 사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 도둑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위산입니다. 여러분,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부숴서 몸에 흡수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단백질을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잘게 다져주는 주방장과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위산 주방장이 자꾸만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단백질이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버려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혹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 위산 도둑이 내 몸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근육 합성 저하라는 놈입니다. 이 도둑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려요. 마치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기계를 잃어버린 것처럼요. 젊을 때는 단백질만 주면 근육이 쑥쑥 합성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20대 때와 똑같이 먹어도 근육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둑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한 끼에 고기를 잔뜩 드시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몸 밖으로 그냥 버려집니다. 아까운 단백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죠. 또 딱딱한 고기를 피하고 라면, 빵, 국수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찾으시면 단백질 도둑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해온 환자 중 한 분도 그랬습니다. 아침엔 토스트, 점심엔 라면, 저녁엔 밥과 김치만 드셨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20g도 안 됐어요. 그런데 식단을 조금만 바꾸니 2개월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창한 운동보다 내 몸에 맞는 단백질 식단이 먼저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아줄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비싼 소고기나 계란 흰자만 떠올리시죠?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으면서도 소화와 흡수에도 좋은 숨겨진 단백질 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추천해 효과를 본 놀라운 음식 5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멸치입니다. 여러분,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멸치가 대단합니다. 멸치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65g이나 들어있어요. 계란 10개를 먹어야 하는 양을 단 100g으로 해결하는 거죠.
게다가 멸치는 끓이면 살이 부드러워져서 씹는 부담이 없고 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이 정도면 종합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멸치는 너무 짜지 않은 저염 멸치를 선택하시고 물에 20분 정도 불린 뒤 볶음이나 국물로 활용해 보세요. 특히 멸치 육수에 무나 감자, 채소를 넣어 끓이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렌틸콩입니다. 이 렌즈 모양의 작은 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삶은 렌틸콩 100g에는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슈퍼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렌틸콩은 1kg씩 사서 반나절 불린 뒤 삶아보세요.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밥이나 샐러드, 스프에 쏙쏙 넣어 드실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세 번째 보물은 닭가슴살입니다. 에이, 퍽퍽해서 못 먹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닭가슴살은 100g당 23g이라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자랑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3도 풍부하니 이만한 보물이 없겠죠? 닭가슴살을 얇게 썰어 간장이나 굴소스를 넣고 부드럽게 졸여보세요. 퍽퍽함 없이 밥 반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찜 요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호박씨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호박씨 한 스푼 10g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는 볶아서 밥 위에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물은 바로 브로콜리와 표고버섯입니다.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어? 라고 놀라셨죠? 네, 있습니다. 브로콜리 반 컵에는 약 2g, 표고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해보세요. 여러분, 단백질은 양보다 먹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도록 돕는 마법 같은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밥숟가락으로 3-4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을 먹으면 아깝게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버려집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은 단백질 낭비인 거죠. 특히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넘게 공복이었던 우리 몸은 단백질 재료가 바닥난 상태예요. 이때 단백질을 채워주면 근육이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답니다. 둘째, 짝꿍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비타민과 건강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나 비타민 B가 많은 바나나를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쑥쑥 올라가요. 또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이 세포 속으로 더 잘 들어가게 도와주죠. 셋째, 발효식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장 속에는 유익균이라는 착한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백질을 잘 소화시키고 흡수율을 높여줘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단백질 반찬 옆에 챙겨 드시면 좋겠죠? 특히 된장 한 스푼에는 단백질 2g이나 들어있어 일석이조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나쁜 짝꿍을 만나면 소용없습니다. 카페인,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억제하고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 단백질 식사 전후 3시간은 꼭 금주하세요. 짠 음식, 라면이나 젓갈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65g 시니어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거나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식단은 거창하거나 비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이고 간단하게 실천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멸치나 렌틸콩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세요. 멸치는 한 번에 1kg를 사서 볶거나 육수를 내어 소분하면 국 몇 번을 끓여도 거뜬합니다. 렌틸콩은 통조림 제품을 사서 삶아 냉동하면 반찬으로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호박씨나 들깨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샐러드, 밥, 나물 등 여러 요리에 숟가락으로 툭툭 뿌려 드세요.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 식욕도 돋굽니다. 닭가슴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삶거나 조림해 냉장 보관하면 며칠간 든든한 반찬이 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비싸지 않을 뿐더러 소분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매번 요리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마트 갈 때 바구니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한 달만 실천하면 단백질 섭취량은 2배로 늘고 외식이나 간식 지출이 줄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간단한 생활 속 단백질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 끼니 단백질 체크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식사 전에 숟가락으로 밥을 뜨기 전에 이 밥상에 콩으로 만든 반찬이 있나? 고기나 생선이 있나? 딱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챙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둘째, 국물 말고 건더기 먹기입니다. 국물은 시원하고 맛있지만 영양소는 대부분 건더기에 들어있어요. 특히 멸치나 고기,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건더기를 남기면 아주 아깝죠. 오늘부터는 국물 대신 건더기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기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려면 건강한 지방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넣거나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곁들여 보세요. 단백질 흡수율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넷째, 아침부터 단백질 챙기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자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근육에 아침부터 단백질을 채워주면 하루 종일 근육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멸치국에 멸치 건더기를 꼭 드시고 두부 한 조각이라도 밥에 곁들여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 이맘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곱게 펴고 가볍게 부엌으로 향하는 나.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고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나서는 나. 병원 예약 날짜는
잊어버릴 만큼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한 나. 이 모든 변화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딱 한 끼,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거창한 운동보다 식단 변화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절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영양만 제대로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88만세 여러분, 단백질로 근육 지키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렌틸콩 먹어볼게요. 라고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